2025년 11월 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 있고 거래 금액도 엄청나다 보니까 수급 동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후 이 시간에 외국인들은 2조 2천억 원 순매도, 개인들은 2조 6천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투자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연초에 작년 말과 올해 연초에 코스피는 2400포인트 다지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기대 심리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주식시장이 레벨업 되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월말이 되면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금이 넉넉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사는데 나도 사야지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인들이 많이 판다였어요.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는데 아이고 개인들이 아깝게 파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 2400포인트였을 때는 주식은 그거 도박이야, 주식은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외면했다가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으로 돈 벌었다, 삼성전자 2배 됐다 이러니까 나도 주식 해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받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막 4200까지 올라오고 당장 이번 달 안에 5000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해드렸고, 문제는 지금 오늘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뭐 아름다운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 아주 씬 조정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이 2조 6천억 원어치, 거의 2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는 이유는 5천 간대는데 사야 돼, 사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밑으로 빠지면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게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과정 그 어딘가에 한 두어 번 있었던 현상입니다. 제가 아파트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잖아요. 뭐 투자 개념의 아파트가 아니라 꼭 뭐 아파트는 아니고 1층에서 뛰어내리면 뭐 잘 떨어지면은 멀쩡하고 살짝 잘못 떨어지면 어디 긁히고 삐지만 15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져도 앞으로 제대로 살기 어렵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큽니다. 당장 지금 코스피가 100포인트, 세 자릿수 넘게 하락하고 있고, 물론 어제는 또 세 자릿수 넘게 상승했죠.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운영되는 자산도 엄청납니다. 저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이렇게 투자 동향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여줬던 적이 언제였던가 까마득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자, 문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미국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1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하락, S&P 500이 0.17% 상승, 나스닥이 0.46% 상승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중동 수출길이 열리면서 다시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를 회복했다. 오직 뉴욕 증시에서 나온 달랑 하나의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OCI랑 뭐 차화정 같은 거 얘기해드리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다. 바둥바둥.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미쓰리 무슨 바둥바둥이야.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막 수출하고 막 판매하고 이러면서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엔비디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차화정 때 자동차, 화학, 정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OCI 60만 원인데 100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고 얘기했죠. 현대차 지금 막 100만 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점검해 볼 텐데요. ISM에서 발표한 미국의 10월달 제조 PMI 지표 9월달 49.1이었는데 10월달에 48.7로 하락했습니다. 기준선은 50인데 기준선보다 지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기준선보단 낮게 보고 있었는데 기준보다 시장 예상보다 49.5보다 둔화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된 10월달 제조 PMI 지표 9월달에는 52.2였는데 10월달에는 52.5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준선 위에서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뉴스에서 보여주는 11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ISM에서 발표한 10월달 제조 PMI 지표가 9월달엔 49였는데 10월달엔 48.7로 부진했다만 있고 S&P 글로벌 PMI 지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표를 했는데 왜 없을까요? 지금 뉴욕 증시가 바라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진한 경제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진한 경제 지표만 노출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기사로 쓰는 기자가 빼먹을 수도 있지만 빼먹었다고 하기엔 저는 너무 의도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부터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거죠. 11년째를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돈다방 미쓰리 그동안 모든 시간을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10년 동안 같은 기자가 같은 증시 마감 현황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바뀌었겠죠. 담당 기자가. 그러나 이제 읽어보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딱 보면 아 얘네가 어떤 뉘앙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연합뉴스의 생각이 아니라 아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싶구나. 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시장이 이래 라고 여러분들께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데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ISM에서 발표한 10월달 제조 PMI 지표는 9월보다 부진했고 S&P 글로벌 10월달 제조 PMI 지표는 9월보다 좋았습니다. ISM 10월달 제조 PMI 지표는 기준선 밑에 있고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상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ISM 10월달 제조 PMI 지표만 보면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또 하나는 경기 둔화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결국 분위기는 지금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슈 체크해 볼게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가 이제 세 자릿수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늘만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36일째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셧다운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제 수요일이 되죠. 수요일까지 만약에 셧다운이 해지가 안 되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국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금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 돈줄이 끊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번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앤드 연말 소비 시즌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다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10월달 금리 인하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달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셧다운 속에서 미국의 제대로 된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예전 같았으면 매일매일 연합뉴스에서 보여주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미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셧다운 며칠째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마치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날 나왔던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엔비디아 칩 6만 400개 용량의 GPU 수출길이 열렸다. 아마존도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을 했는데 7년 동안 380억 달러의 규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제가 그랬죠. 차화정 때도 그랬고 OCI 때도 그랬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수급 이야기, 투자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투자 동향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수급은요, 진실된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요, 수급과 거래량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랬을 때 지금 개인들이 뛰어드는 건 주식이 더 갈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고 어제 당장 뉴스에서 뭐 국민연금이 수익이 20%가 났고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5,000포인트 간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적립식 펀드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잖아요. 그때 분위기도 이랬습니다. 진짜 좋아서 좋다라기보다 냉정하게 지금은요.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매수세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매수세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립식 펀드가 만들어졌다기보면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고 뭐 원래 있는 상품입니다만 적립식 펀드가 우리나라 도입되고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적립식 펀드를 팔 때 하도
펀드를 높은 가격에서 소개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손해만 주다 보니까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소개했거든요. 판매했단 말이에요. 캠페인으로. 근데 문제는 그 적립식 펀드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돈이 몰리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치 지금처럼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그런 얘기 해드렸죠.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증권 계좌에 내 돈이 그냥 수익이 뻘겋게 있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08년도, 2007년도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돌았다고 사람들이. 제가 월 1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때 적립식 펀드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여기저기서 막 더 간다, 5천 간다, 막 지금 못 사면 막 다시는 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유지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점이에요. 항상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단타를 되게 많이 잘한다. 지금 미쓰리가 지난주까지 투자 동향 얘기하고 변동성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셧다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계속 주식시장 면밀하게 체크를 해갈 거고요. 뭐 내일 당장 또 뭐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마 내일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일단 오늘 들어간 개인들, 오늘 들어간 미수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한번 털려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내일도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들이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불안감으로 맞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렸죠. 최근 보면은요, 주식시장이 제가 패턴 얘기하잖아요. 장중에 조정을 받거나 하루 정도 빠졌을 때 주식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사는 거야. 빠질 때 사는 거야. 다시 오르잖아. 빠졌다가 다시 막 전고점 찍었잖아. 더 많이 가잖아.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만약에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내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4,100포인트를 위협받거나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할 겁니다. 자, 저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보다 뉴욕 증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셧다운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미국 경제 상황 체크하지 않고 지난번에 나왔던 지역은행에 대한 그 문제 괜찮은 건가? 이런 리스크들을 지금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살짝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제가 연말로 가서 11월이나 혹은 12월 아니면 내년에 물갈이가 한번 세게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인지 아니면 뭐 내년 1월인지는 조금 더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수급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수급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식시장의 원리는 물갈이에요. 예,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 쉽게 돈 벌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증시를 좀 체크하고 흥분 모두 절대 금지령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으로 매도해서 결제해서 여러분들 손에 쥐는 것이 진짜 주식 투자의 성공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은 새날에서 뵐 거고 그다음에 내일 전해드릴 돈다방 미쓰리는 제가 목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이랑 같이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날밤을 깠거든요. 뉴욕 증시 좀 보느라고 체크할 것들이 있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아휴 내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빠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인간 지표들이 또 삐죽삐죽 나와서 움직였거든요. 뉴스에서 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뭐 그랬을 때는 그 다음날 반등하는 거고 더 갈 거다라고 후문보도로 뉴스 제일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나오면 증시가 빠지는 인간 지표보다 더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